서울 아파트 값의 중간값이 9억 5천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고가가 115억으로 뛰었다.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아파트 가격이 같은 사람이 사는 건데 네. 어떻게 가격 차이가 거의 뭐 100배 차이, 아니 10배 차이 나는 거 10배. 그렇죠. 10배 네. 가까이. 10배가 넘죠. 예, 10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평균 가격이라는 게 있고, 평균 가격이 지금 이제 작년 대비, 작년 12월 뭐 11억 9,966만 원에서 1월 접어들고, 2월 접어들고, 3월 접어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게 이 평균 가격이고요.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과 중위 가격들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지역들은 신고가 또는 최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 그래서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이렇게 초양극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압구정동 이 구현대 6차, 7차 아파트가 전용이 245제곱미터 가장 큰 거거든요. 2021년 4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80억이었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 27일 날 계약된 게 115억이니까 한 번에 35억이 뛴 거죠.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2021년도에 찍고 지금 현재 2024년 3년 만에 거래가 됐는데 35억이 뛴 거죠. 이게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예요.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도 한 37평이고 재건축이 된다면 펜트하우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평형이 이런 최고가 115억. 이거는 아마 대출 받고 사지 않고 현금으로 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37.75니까 지분당 가격이 3억이 넘네요. 거의 그렇죠. 3억 3천 정도에 육박을 하는 지분당 가격이. 엄청나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도 아닌데. 예, 지분당 가격이 3억 3천 정도를 지금 넘고 있으니까 이 양극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양극화가. 그렇죠. 이제 행복은 상대적이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순인가요? 이제 행복 웃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레이저를 쏘면 어떡합니까? 너무 썰렁한 농담을 다 웃었는데 혼자 안 웃고. 어이가 없어서 다들 했습니다. 자, 이 행복은 상대적인데 네. 근로의욕도 이제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예전에는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에는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20년 모아야 된다, 30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아파트 산다,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뉴스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그 근로의욕이나 이런 앞에 행복감들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좀 흘려들어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또 저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임대사업자라든지 기타 주택 보유수가 좀 많으신 분들 저희 방송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집값이 조금 상승해주고 좀 회복해주는 게 좀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또 아무래도. 투자하신 분들도 수익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투자하고 투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정당한 미래 가치를 보고서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부동산을 갖다가 자산처럼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양극화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주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런 양극화처럼 극과 극으로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희 사회에 조금 더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는 분명히 좀 약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근데 이 잡고 싶어도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게 이제 희소성이 있고 또 입지적인 차이가 분명하고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양극화는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이게 꺾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115억 부동산이 있는 거고 중위 가격이 이제 9억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예요. 같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1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디에 거기에 줄을 서야 되냐 이거죠. 115억이 될 쪽에 줄을 서야 될지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재테크 상관없이 살겠다. 9억대에 줄을 서야 될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압구정의 아파트들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이 뭐 한 60억 정도 하잖아요. 네. 평균. 이 60억짜리 아파트들도 분명히 10억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어요. 한 8, 9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8, 9년이라는 기간만 내가 투자했으면 10억의 압구정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 아파트를
60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 전세 끼고 사면 내 돈이 한 5억 정도 투자됐으니까 5억으로 60억이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 기회를 저희가 놓친 건 확실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으로 7, 8년 후에 60억이 갈 수 있는 100억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지금 수많은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수많은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자리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했더니 이 기회를 또 놓치면은 나중에 또 40억, 50억이 걔네들이 갔을 때 쳐다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저희 이제 재테크 개념에서는 어느 쪽에 이제 줄을 설 거냐 이거죠. 압구정을 여러분들이 부러워만 하지 말고 이렇게 될 자리들을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그렇게 될 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해봐야겠다는 의욕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벌어졌다 그래서 근로 의욕을 상실하거나 그렇죠. 뭐 부동산 자산 행복수냐 나는 불행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때요? 110억이 한 80억 70억 되면 좀 근로 의욕이 생기려나? 여러분들 그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거의 확실시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수많은 앞으로 압구정처럼 될 수많은 지역들 중에 하나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용산구청에서 만든 거를 제가 그냥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여러분들한테 용산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이제 건의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압수해서 예, 입수하고 압수하고 한 끗 차이죠. 그렇죠. 어쨌든 입수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중에 지구 어떻게 개발되고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어디에 해야 될지, 어디가 주출입구가 될지,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지. 요거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 내용이 오늘 좀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는 보통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보통 개발을 하는데 도시개발법은 뭐냐면 빈 땅이 50% 이상이 돼야지 이 도시개발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개발들은 대부분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택지지구라고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거의 도시개발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월 달에 코레일하고 SH공사를 등에 업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서울시에다 용산에다가 내가 이 내용 다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거 나한테 얘기해줘. 주민 의견 들어봐. 그리고 주민 의견 들어보고 조금 손대가지고 이제 서울시에다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주출입구들, 차량 통해 그 다음에 도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최고의 투자가 되고 내가 국제업무지구 주변을 선점을 하고 이 선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국제업무지구 부지고요. 국제업무지구의 주출입구 원효로 3가 쪽입니다. 이렇게 3가. 차량 통행의 주출입구가 원효로 3가 쪽이 되는 거고요. 요 지금 용산역 쪽, 공원 쪽은 이제 도보로 이용하는 라인입니다. 도보로 이용하는 라인이 되는 거고, 국제업무지구에서 요 서부 이천동 쪽으로 해서 이제 한강 쪽으로 하나 나가고, 아래쪽에 철로, 한강 철로를 따라서 한강 쪽으로 나가는 두 개 라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철로를 따라서. 그리고 전자상가랑 같이 개발을 하면서 이 만초천을 보고를 해요. 이렇게 만초천을 보고를 하는데 이 만초천이 한강까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부로 끌어들여서 여기다 또 작은 천들 하천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게 아마 원효로 2가 효창공원 쪽으로 만초천이 개발돼서 한 바퀴 돌아서 민족공원까지 우리가 용산공원까지 연결이 돼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산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만초천까지 이제 개발 계획이 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현황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보셨던 노보텔 있죠, 노보텔. 그 용산 전자상가 개발 이제 위쪽에 있고요. 전에는 용산 역사 요 사이에 면세점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용산역하고 정확하게 딱 붙은 그 용산역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 전에 이제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서부 이천동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고 여기 정비
정비창 전면지구 여기 개발 계획하고 이제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정비창 전면 구역이 굉장히 그림 조감도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 정비창 전면 지구까지 커지고 그다음에 전자상가까지 이렇게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전자상가나 정비창 부지 용산 역사까지 포함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전경 부진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데들은 진출입로라고 정확하게 안 써 있는데 원효로 이가 쪽만 상가 쪽만 사업대상 진출입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출입구가 된다. 상가 쪽. 요거 위쪽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3년 전, 2년 전에 2021년. 예, 3년 전에 저희가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한 100분 정도 사드렸죠. 그죠? 이제 그게 요 원효로 개발에 포함이 돼가지고 어쨌든 현재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신 분들이 이제 말이 많아요. 오피스텔이 개발에 포함돼서 개발된다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이 됐을 때도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업지니까 네. 상업지가 이제 개발에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빌라 대지집은 6평짜리보다 상업지 대지집은 2평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치가. 예,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걸 지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대로변 앞에를 막고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를 바로 바라보는 자리잖아요. 그거를 같이 개발함으로써 그 단지 전체가 이 원효로 이 국제업무지구하고 바로 인접해서 하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3월 5일 발표된 노선형 상업지역도 상업지역 그 두께를 훨씬 더 넓게 해주니까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상업지역 면적이 더 커지게 되면 전체 사업성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됐죠. 그래서 상업지를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법이 점점 바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인 이유가 저희가 여기를 그 당시에 투자시켜 드릴 때 투자 금액이 보통 3, 4천만 원? 맞아요. 그 3, 4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한 7배 정도가 올랐어요. 3년 만에. 7배 정도가 올랐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오른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워낙 많이 100분을 가까이 사드렸으니까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저는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개발 자체를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당장 개발 안 되고 5년 후에 개발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까요? 더 비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남 뉴타운을 8년 전에 개발했다면 13억짜리 14억짜리 아파트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발하니까 한남 뉴타운 4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에서 배우지로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미개발지로 확정된 자리가 원효로 2가 상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효로 2가 상가는 늦게 개발되면 늦게 개발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주출입로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요 지금 피트 보시게 되면 이 주출입로 요 자리입니다. 주출입로 요 자리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사업대상지 국제업무지구 진출입로라고 써 있어요. 주 진출입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희한하죠. 저는 요 자리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해도 여기에 내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잖아요. 이따 이제 국제업무지구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기다 주차해서 국제업무지구 들어가서 만초천 구경하고 만초천 따라서 용산공원까지 가. 한차 구경하고 놀다가 다시 들어와. 전 이것만 가지고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저는 벌써 거기다가 상가 하나 사서 주차 자리 하나 확보해 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왜냐면 거기다 주차하고 내가 앞으로 다니려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다 상가 산 거는요. 저희 고객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은. 저도 원효로 1가하고 3가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네. 저도 주차 2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쵸. 네. 뿌듯하지 않으세요? 비슷하죠. 네. 가장 큰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개발까지 된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말고 5년 있다가 7년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국제업무지구 자리 내에는 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안 져요. 6천 세대 정도 짓는데 오피스텔 포함해서 네. 이게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있을까? 분양가 엄청날 것 같아요. 분양가도 엄청 높겠지만 이게 엄청 많은 사람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몇백 대일이 될 텐데.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전면지구로 그러면 전면지구 사면 되지? 전면 근데 전면지구가
빌라가 20억이에요. 맞아요. 빌라가 그 집은 몇 평 안 되는 빌라가 집은 3평 4평짜리가 20억이에요. 한남뉴타운보다 비싸요. 한남뉴타운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한남뉴타운보다 더 비싼 재개발 지역이 유일하게 여기예요. 맞아요. 여기. 근데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 용산 철도창 부지. 여기가 한남뉴타운보다 더 비싸. 빌라 하나가 20억이 넘는 지역인 겁니다. 지분이 훨씬 작은데 한남보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원효로 이가 상가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 진출입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전자상가 쪽은 당연히 도보로 모든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블록이 되는 거니까 전자상가하고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서부 이천동. 네. 서부 이천동에서 이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 정도 됩니다. 생깁니다. 이렇게. 네. 생기고. 그다음에 용산역에서 역시 또 한 몸이 돼서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국제 업무지구로 이제 요 그림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제 업무지구는 현재 지금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거 이제 상업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야지 또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요 돈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쓰겠죠. 그래서 구역계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이 내려온 거고 그 안을 가지고 용산구에서 어디를 수용하고 어디다 길을 내고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서 이제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자, 요번으로 삼가 쪽에 주출입로 만들기 위해서 근린상가 하나를 갖다가 수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성촌공원을 국제업무지구에 편입시켜서 한강까지 길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변전소 부지에다가 또 공원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철로 위에다 데크를 덮어서 한강변에다가 이 한강 조망 데크를 만들겠다. 덮개공. 그 다음에 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이파크 면세점에서 쓰는 주차장 요거를 갖다가 국제업무지구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용산역에서 바로 국제업무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하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면세점에서는 반대하겠죠. 버스를 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면세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마 거기 일대에다 어디 주차장 따로 부지를 따로 어디 배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면세점, 그 신라 면세점인가요, 여기가? 네. 그 면세점 부지, 면세점 땅이 아니고 국유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임대를 준 거예요. 30년. 10년이 남았어. 거기다 또 20년 추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용산역에서 국제업무지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물론 노선을 보여드리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은 전라도에서 용산역까지 KT 타고 한 번에 오죠. 네. 목포에서 1시간 40분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1시간 40분 타고 와서 국제업무지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경상도도 갈 수가 있고요. 외국에서는 1박 2일로 올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용산역, 강남에서도 신분당 타고 한 번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산역에서 바로 모든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용산역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용산의 핵심의 또 중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고,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용산구청에서 이제 주변의 부지를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만추천 그런 개발도 있지만은 용산역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상위법에 다 부합이 되게끔 다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요 절차를 이제 거쳤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 확실시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국제 업무 존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중심입니다. 이 옆으로 해서 지금 경찰서 부지나 몇몇 부지를 이제 파크, 공원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접근성을 올리고 그 주변이 이제 업무 복합존이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업무 복합존이어서 여기는 오피스텔하고 오피스를 이제 짓는 거고요. 그 뒤에는 업무 지원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오피스를 짓는 요 자리를 이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제 국제 업무존이 가운데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행 녹지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린 커브 둥글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용산 전자상가 일대로 나가는 길, 그 다음에 원효로 삼가 쪽으로 나가는 길, 한강변으로 나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용산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로 이렇게 이제 길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스카이 트레일, 그 다음에 뭐 서울 아트밴드, 물길, 만초청 개발, 그 다음에 한강 조망 데크 공원, 요 네 개가 이제 가장 용산 공원의 이제 포인트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동행 감성 도시라고 그래서 그 스카이 트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죠. 45m? 45층. 45층 높이. 그 45층이니까 130m 네네. 정도 높이에 이제 그냥 전망대가 아니고
거의 10분 이상 걸어야 되죠. 1.1km. 예, 정도로 이제 걸어서 이제 한강 조망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아래쪽에다가 아트 밴드라 그래서 이제 문화시설들을 짓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또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만초천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만초천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제어무지로 끌어들여가지고 국제어무지 내부에서도 물천을 이제 만들고, 이게 아마 원효로 이가 쪽을 통해서 전체를 이제 한 바퀴 돌고 용산공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한강을 살리기 위해서 한강 데크를 이제 세 군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부 이천동 가운데 원효로 3가 쪽, 그 다음에 한강 철로 쪽으로 해서 세 군데 한강 데크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강변북로를 덮는 거잖아요. 네.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도 한 550m를 덮어서 지하화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확하게 실시 계획이 나온 게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앞쪽에 데크 공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압구정동 아파트 3지구에 대해서 데크 공원 또 만들어진 조감도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을 따라서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고가 부동산들이 자리가 잡을 곳 또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을 이 그 한강 시민공원과 단절이 돼 있는 이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중간중간이 이런 덮개 공원으로 다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한강 시민공원을 접근하기 좋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 이제 공식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초고가 주택 니꼬르 한강 데크. 성수동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압구정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저는 이제 확정된 건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이 국제업무지구고, 이제 계획되고 있고 조감도가 나온 거는 성수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 이제 앞으로 될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잠실 5단지. 잠실 5단지도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여의도. 많죠 이제. 여의도는 그냥 끼고 있으니까. 여의도는 뭐 사방이 여의도는 횡단보도니까 생각해보니까 여의도는 저게 아니네요. 어쨌든 이런 자리들이 네. 현재 이게 계획된 자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고가를 형성해서 뭐 압구정도 그렇고 성수동도 그렇고 서울에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비싼 거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난하잖아요. 저희가 저도 돈이 있지만 저도 소액으로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최고의 적은 돈을 투자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는 돈 많지만 소액 투자만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 개 네, 여러 개. 가능성을 많이 퍼뜨려서 문어발. 그 중에 몇 개가 딱 되게 네. 그걸 좋아하죠. 왜냐면 저희가 고객들한테 그런 걸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맞죠.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게 가성비도 높고 수익률도 가장 높더라.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지금 말고 앞으로 될 자리들. 네.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데크를 덮어가지고 한강을 우리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라인들. 그런 라인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장기를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좋은 투자 유망처지 않을까. 근데 한강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대규모 개발이 되고 있는 국제업무지구 주변 같은 경우는 서부 이천동 쪽이 한강변이잖아요. 근데 네. 한강로 쪽이나 또는 원효대로 쪽이나 이 도로들 보면은 뒤에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이 도로의 중간에 다 막고 공원을 만든대요. 그럼 도로는 어떻게 돼요? 지하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 데크 효과와 비슷하게 또 한 가지는 한강에 대한 조망권도 있지만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시티뷰. 예를 들면은 맨하탄에 있는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가 보면은 센트럴파크 공원도 있고 허드슨 강 공원도 그러니까 조망도 있지만은 시티 뷰가 잘 나오는 지역들의 부동산 가치도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티 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의 뷰로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부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해놓으면은 그 가치를 내가 내 것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감도인데, 일단은 용산구에서는 이거를 공중도시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30m 이상, 그러니까 이 해수면에서 30m 이상에다가 짓는 거, 거기를 1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중도시 레벨 2라고 했고, 레벨 1, 고 2, 30m 이상과 30m에서 20m 사이, 그 다음에 그 밑에 12m 사이, 그 다음에 6m 사이, 이렇게 해서 4가지 블록으로 나눠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30m 이상을 거의 평지로 봤어요. 여기가 이제 지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데를
평지로 보고 그 밑에다가 계속 아래쪽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하 도시, 지상 도시, 레벨 1, 레벨 2까지 해서 4계층까지가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복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우리가 짓게 되면은 한 층만 짓게 되면은 그 한 층만 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집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여기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층, 제일 위에다가 가장 많은 행사하겠지만 30m 위에다 만들고 아파트 우리가 1층 지상층을 그 아래쪽에다가 10m 높이로 해서 10m면 안 답답하잖아요. 10m면은 웬만한 충분히 3개 층이거든요.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또 하나 또 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다가는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그 롯데월드 가봤어요? 그렇죠.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상인 거예요. 음. 그 위에 칸에 보면은 또 내려다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쇼핑몰이고 그 위에가 또 놀이기구 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융복합이 되어 있는 복층형 구조로 4개 층. 여러 개 층의 구조로 지상 공간을 한 개의 어떤 평면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의 평면을 네 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국제 업무지구를 만든다. 그래서 입체 수직 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상 공간. 가장 높은. 네, 가장 높은 지상 공간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레벨 2로 연결되고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까지. 예, 저기 그 전자상가 쪽에서 쭉 삼각지 쪽에서 내려가면서 한강 쪽으로까지 이게 약간은 계단식으로 경사가 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초천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이 높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산 역사에서부터 한강 철교까지를 잘라서 보여주는 게 요거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장 높은 지상층을 전체로 다 연결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전자상가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가 1층이 이제 그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국은 전자상가가 개발되잖아요. 네. 그것도 국제 업무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 업무지구를 100%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 전자상가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는 원효로 이가 쪽 거기까지 거의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업무지구가 저희 스타일 알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늘어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수용하는 게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효로 이가까지는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국제 업무지구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그 건물들 하나하나가 소유자가 기업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1인이 혼자서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인허가 받고 착공에 들어가는 게 조합 방식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림이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보시게 되면 이 30m 높이의 지상층을 전체로 쫙 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용산역도 그 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산역 쪽에서 이 횡단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보여드리는 게 밑에인데 용산 역사가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좀 몇 계단 위에 있잖아요. 3계단 정도 위에 있잖아요. 3층 정도. 그렇죠. 거기서 나가면은 국제 업무지구 그냥 평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레벨 3. 가장 높은 층. 레벨 2. 레벨 2.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쭉 걸어가면은 이제 전자상가하고 높이가 맞고 그게 밑에 이제 성촌공원 아까 그 한강 그 원효로 삼가 쪽으로 연결되는 공원까지 쭉 평지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밑에 층이 또 이제 그냥 지하로 공간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는 공간으로서 이제 다층 구조로 만들어진다. 본부의 세미나 언제 하시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지금 공부대님 설명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제대로 꼭 이거 들으셔야 돼요. 네, 그죠? 네. 우리 이권대님 이번 주에 하시잖아요. 네. 아직 이권대님이 숨겨놓은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에 오시면 됩니다. 이게 필지입니다. 필지. 그래서 이 필지가 20개 필지 정도. 네, 20개 필지 정도가 돼서 이 필지가 랜드마크 자리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 대기업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머지 B구역들 같은 경우 오피스텔하고 이제 오피스가 이제 섞여서 이제 짓는 거고 뒤에는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가 섞여서 이제 짓는 이런 부지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 땅 하나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펀드를 조성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분양이 지금 예상이 된 게 언제 예상이 됐죠, 이 분양이? 2025년 말에 일부를 이제 분양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이제 분양이 내년이죠. 예, 내년부터 이걸 이제 분양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는 이제 일부일 거고 네네. 2026년 정도 이제 분양이 피크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부지가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압구정 아파트가 평당 3억이에요. 3억 3천이에요. 지분 가격으로. 예. 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얼마일까? 그 반포에 네. 아파트 뭐 내미안하고 반포 자이하고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새 아파트. 네네. 그럼 아파트가 넘쳐나면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되잖아. 오르잖아요. 네. 그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지역은 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렇죠. 수요가 그거에 항상 몇백 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요. 여의도 아파트 다 재건축을 하면 여의도 아파트가 폭락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왜냐하면 수요 대비 그래도 모자라요.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1%의 사람들이 주택을 갖는 건 더 갖고 싶어 하지. 만약에 지금 뭐 압구정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압구정 아파트도 토지 거래로 묶이지 않거나 다주택자 중과 안 하면은 거기 압구정 아파트 가면 더 사요. 살 사람 많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아무리 비싸도 열채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나라에서 정부를 못 사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하나만 갖고 일단 걱정하세요. 뭐 그게 넘쳐나서 홍수돼서 떨어진다. 아, 그건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뭐 일은? 지금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걱정할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국제 업무지구 나중에 분양 비싸게 분양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죠. 네. 비싸게 됐더라도 그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걱정 안 네. 해도 되죠. 그리고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업무 시설, 업무 공연, 업무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는 그림들 하나하나 각 건물별로 이제 어떤 걸 짓고 어떤 거를 한다라는 게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없었는데 업무 교육 시설, 그죠? 네. 공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유수지 짓고 네. SOC 문화시설 짓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 안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진짜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에 발표했던 안보다 한 3발 정도 앞서 나왔다.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교통 계획들도 다 잡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뭐 워낙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요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관심 갖는 건 뭐냐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원효로 요 상가 쪽, 그다음에 전자상가 쪽 나가는 길 이렇게, 그다음에 이천동 나가는 길 이렇게. 여기가 이제 주출입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부 이천동 나오는 길 2개, 그다음에 원효로 상가 쪽 나가는 길 하나. 그다음에 전자상가 쪽 나가는 길 하나. 이렇게 이제 4군데가 주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도보로 이용하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조감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 방심하지 마세요. 자, 여기가 이제 전자상가 이제 용산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강변로 6.25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몰라요. 방심해서 우리 권근대님이 방심해서 잠깐 그림이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스카이워커 보이죠? 스카이워커. 스카이 예. 트레일. 네? 스카이 트레일. 스카이트레일. 네. 스카이트레일 보시고 여기가 중심 건물들이고 굉장히 여기가 시장 3층에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쪽이 이제 전자상가 쪽이고요. 이 원효로 상가 쪽이 여기입니다. 자, 이게 전면에서 이제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만나는 자리가 자, 한강 철로를 따라서 굉장히 큰 데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부 이천동을 이제 관통하는 또 데크가 하나 만들어지고 성춘공원, 원효로 상가 쪽, 3사가 쪽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데크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군데가 한강으로 연결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은 3월 말에 이제 도시계획 결정 요청을 이제 구에서 실시했습니다. 했죠. 네. 3월 22일 날 했고요. 6월 말에 도시계획구역 지정 개발 계획 결정 고시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시는 이제 확정이죠. 네, 왜냐면 서울시에서 이미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용산구에다 내려보내줬고 용산구에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써서 이제 준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변경을 손을 대서 아마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드디어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25년도 6월 달에 실시 계획, 이제 금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계획을 짜서 시구 단위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2025년 10월 달에 드디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지 분양을 해야지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잡았더라. 저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달에 나와서 분양 일찍 하겠다. 그럼 이제 분양을 갖다가 하고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그 공사비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양이 일찍 이루어질 거고 이 분양 가격이 2025년도 정도면은 이제 6월달 정도면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졌을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좀 낮아진 상황이고 경기도 좀 풀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분양 가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구의 상업지 가격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 비싼 가격에 분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큰 혜택을 주고 분양성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양성이 좋은 부지를 갖다가 분양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이 원효로 일대로 전체로 번질 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미 저희가 그 경험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원효로 쪽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결국은 2025년도 이 토지 분양하기 전이지 않을까. 6월 이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6월 또 10월 이전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지금보다는 높은 금액을 줘야죠. 왜냐면 구역이 확정되면 더 많이 오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 그림을 가지고 순서가 다 이제 그려져요, 이미.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앵커 부지를 착공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아마 2028년도, 7년도 정도에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네. 오피스텔 부지, 여기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 자체가 2027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027년도에 요 부지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부지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오피스텔이 먼저 분양되죠. 왜냐면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분양 처리하려면 조금 늦게 이루어질 거고, 2027년도에 그럼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오피스텔 가격대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는 아마 전자상가 분양이 되는 2025년도, 6년도. 요 시기가 또 그 원효로 쪽의 오피스텔 또 가격 끌어올리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가 2025년도나 2026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게 앵커 부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지금 오피스텔 부지나 아파트 부지가 많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고가로 이제 분양이 될 거고 당연히 높은 경쟁률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그 기간이 2032년까지 이루어질 거니까 요 지역은 7, 8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이 약간 구름 위로 아마 머무는 이제 그런 시기로 가지 않을까. 뭐 엄청난 악재를 만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제 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7, 8년 정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오늘이 제일 싸. 오늘이 제일 싸. 그렇죠. 오늘이 제일 싸. 예. 오늘이 제일 젊어. 오늘이 제일 세. 예, 아마 그런 부분이 감사합니다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